다른 강아지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 네, 그거에 대한 거를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입질하는 거, 그리고 손가락 움직이면 무는 거. 대체적으로 요거는 강아지들도 자기들만의 어떤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대체적으로 보호자분들은 그냥 강아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어떤 애들은 똑똑한 애들도 있고 좀 늦은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좀 자기 주도적인 애들도 있고 좀 남 따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하고 처음에 어울리지 못하는 거는 얘하고의 접점 관계에 얘가 트라우마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뭐 얘가 동적 서열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서열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성격적인 차이가 보호자분이 중간에 개입해서 망치는 경우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네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내가 기존에 있는 강아지가 집에 있어요. 근데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원래 기존에 있는 강아지한테 더 잘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기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아기한테 이렇게 가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럼 기존에 있는 애는 자기가 혼자 모든 걸 독식하고 있다가 뺏기죠. 예, 그럼 심통이 나요. 근데 그런 거를 누가 하냐면 다 보호자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기존에 있는 애한테 모든 거를 이렇게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와도 반기는 것도 애가 먼저, 먹는 것도 걔가 먼저. 그러면 기존에 다른 애들은 어차피 와서 여기서 적응하는 거기 때문에 걔는 그냥 원래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애한테 많은 정성과 노력을 더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 입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워낙 원인이 너무 많고, 이거를 보통 보호자분들이 제어를 못하거나 그 분 자체가 보호자분이 너무 성격이 어려서 그 애를 케어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예전에 저희들도 이거 유기견을 해서 정말 훈련을 잘 시켜놨는데 그 집 강아지가 원래 무는 애거든요. 뭐 일이 잘못돼서 일단은 애가 어떻게 돼서 너무 그 어머님이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병원에서 훈련을 엄청 잘 되는 강아지를 드렸어요. 근데 진짜 이게 뭐 말만 하면 돼요. 하우스, 그럼 하우스 들어가고 나와 기다려 이러면 다 하고 돌아 그럼 다 하는데, 그 집에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걔가 엄마를 물어요. 예, 그거는 보호자분이 잘못되는 거예요. 보호자분이. 왜냐면 자기가 항상 그 위에 서열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러면은 괜찮다라는 입장을 해서, 보호자분들이 마음이 여리시기 때문에 이게 물론 강한 분들도 있지만 여리시면 이게 막 이렇게 어떤 행위라든가 행동, 패턴, 양상을 강아지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호자분들이 나가시거나 어디 할 때 몰래 나가시면 안 돼요. 예, 항상 인지를 하고 기다려서 오면은 기다려,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갔다가 어느 세월에 와가지고 잠깐 있다가 문 뒤에 가서 5분 있다가 또 와서 왔어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냥 생활에서 계속 그렇게 루틴하게 해줘야지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산책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 내가 보호자분들 자체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시간, 내가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규칙적인 산책을 시키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막 아무 때나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속 내가 이 시간대마다 맨날 나가는데 안 나가잖아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좀 지나면 이게 자꾸 뭔가의 불안 심리도 생기고, 왜 안 가지? 거기에 짜증도 생기고, 그런 거를 얘네들이 표현을 해요. 짖는다거나 문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가서 이제 뭐 오줌을 싼다거나 여러 가지 행위로 그거를 얘네들 어차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는 뭐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언젠간 가지 뭐,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규칙적인 생활을 내가 정말 잘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꾸 그거를 이게 하려는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막연한 어떤 기대 심리? 그걸 주는 게 오히려 낫지, 내가 이거를 정말 딱 시간 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알바생들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한참 전에 저 외국에는 강아지들 산책도 시켜주고 그러한 알바들이 원래 그것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는 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반응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자기랑 놀아주는 수단이니까.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물어요. 물 수밖에 없고. 걔네들이 원래 놀이 문화가 나중에는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 자기가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7, 8개월 그 전에는 쇠퇴가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장난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 손이 자기랑 놀아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이라든가 대체품으로 공이라든가 다른 걸 이렇게 주시고 그걸로 놀아주시면 되는데 뺏으면 안 돼요. 뺏으면 억지로 뺏으면 안 되고 스스로 놓게 만들어줘야 돼요. 뺏으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뭘 내 걸 뺏으면 집착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에 집착력이 생긴다는 거는 남한테 해코지를 한다는 그 표현이 무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얘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걔한테 잘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호자분한테 와가지고 막 짖는 애들은 대부분 보호자분에 대한 집착력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보호자가 불렀는데 안 오잖아요. 그건 이미 라포가 깨졌어요. 왜냐면 내가 얘한테 해줘야 될 약속들이라든가 이런 걸 이미 보호자분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행위는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게 보통 사람 얘 나이로는 한 2살? 한 3살 정도까지는 그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인지를 해요. 그 전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데 안 해버리고 뭘 했는데 안 하고 이러면 얘네들은 처음에는 그래? 그런가 보다 이러다가 나중에 뭐지? 안 하네? 그러면서 이제 지멋대로 해요. 그럼 주인이 해도 시큰둥해요. 그래서 행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얘 어차피 반복적 학습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 뭐 지금 너무 입질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보호자분들이 훈련소 같이 가셔서 배우셔야 돼요. 나이가 많아도. 예. 만약에 그게 너무 심하면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강아지만 바꿀 수는 없어요. 주인이 안 돼서. 예. 그 맨날 오면 한다는 소리들이 다 똑같아요. 훈련사들 오면 한다는 소리들이 얘네들은 케어를 주인이 떠나면 믿는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 굉장히 엄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계속 엄하게 하니까 이 사람한테 개기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집에 갔어. 근데 그러니까 뭐 이래. 그러면 뭐지?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호자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네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재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강아지하고 우리 있는 강아지는 전적으로 달라요. 네? 그냥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는 이래서 잘 돼. 그러니까 니네 집도 해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집의 환경이랑 우리 집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도 다르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옆집 서울대 보냈다가 우리 똑같은 서울대 가요? 아까도 손님 와서 얘기하지만. 그럼 다 서울대 가지. 뭐하러 이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했을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이라든가 얘네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행동학적인 거는 보호자분이 어떤 형태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하고도 똑같아요. 예. 이게 올바른 부모 밑에 올바른 자식이 큰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를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망쳐놓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은 심리학적인 공부라는 자체는 수의학에는 없어요.
근데 이 강아지들에 대한 심리학을 하려면 이 애들 사람 심리학을 알아야 돼. 애기들에 대한 심리학. 그래야지 얘네들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행위 그런 거를 알아야지 얘가 이제 어떤 성향을 했는데 어떤 놈은 진짜 한번 팍 때리면 말 잘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를 팍 때리면 안 돼요. 애 성격상 때려서 말 듣는 애들이 있고요.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기가 너무 센 애들은 좀 죽여놓을 필요가 있는데 기가 너무 없는 애를 또 그러면 아예 찌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예 못해요. 질질 쓰다. 오줌도 싸고 막 뭐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 성향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가름하고 훈련의 패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집에 모든 사람들이 그 훈련 방법이 동일화돼야 돼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근데 모든 감정이 훈련은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훈련은요 다 강압적인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뭐 해보다 하지마가 더 많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자꾸 뭔가 응? 난 하지마라 그러는데 옆에서 막 줘.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일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하지마 그러면 걔는 안 해요. 근데 누군가는 그냥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해 줘버리면 얘는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애가 그러면 중심을 못 잡다가 어떤 훈련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기보다. 그래서 강아지를 기르시면서 제가 가장 느끼는 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강아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맨날 병원 와서 병원비 비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알아야지 이 강아지에 대한 어떤 이게 행위라든가 사랑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 애들에 대한 움직임이라든가 행위, 그냥 너무 이렇게 감싸주는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결코 사랑은 아니에요.